안녕하세요. 여성질환을 집중진료하는 한의사 은희 언니입니다. 생리전 증후군의 증상, 원인과 양방 치료에 대한 영상은 이미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기존에 제가 올린 영상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먼저 보고 와주세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생리전 약 일주일 전부터 우울이나 짜증, 붓기, 가슴 통증, 식욕의 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생리가 시작하면서 소실되는 양상이 매번 반복되는 경우를 가리켜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 증상들 중에서도 정서적인 변화가 아주 심한 경우 PMDD, 월경전 불쾌감 장애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직 생리전 증후군이 생기는 과학적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굳이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생리전 증후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 불편할 정도라면 의학적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양방에서는 보통 피임약 복용이나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처방합니다.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이라면 아마 부작용 등 여러 우려로 인해서 SSRI나 피임약 복용을 원치 않는다거나 이미 복용을 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부작용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심한 생리전 증후군 환자분 중에는 매번 생리 전만 되면은 심하게 체해서 토하고 머리가 아프고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의 증상이 매번 반복되었고, 또 어떤 분은 생리 전이면은 몸살기처럼 몸이 으슬으슬 춥고 쑤시고 아프면서 식은땀이 줄줄 나는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보통 피임약이나 SSRI 복용으로 완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완화 방법은 이러한 증상으로 매번 생리 때마다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생리전 증후군을 완화한다고 알려진 방법에는 적절한 햇빛 노출, 인지행동치료, 운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비타민 B6,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체스트베리라고 알려진 비텍스, 아그노스, 캐스토, 흔히 바이텍스라고 부르는 보충제를 드시는 방법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식이요법 측면에서 보면 시중에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설탕을 줄이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하며, 복합탄수화물의 섭취를 상대적으로 늘리면 세로토닌의 전구체인 트립토판의 뇌로의 수송을 강화해서 일시적으로 세로토닌 합성을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즉 생리 전에는 잡곡밥과 같은 복합탄수화물 섭취를 늘리는 게 생리전 증후군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논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바는 아니지만 카페인이나 알코올의 섭취를 줄여줄 것을 다른 의료인분들의 영상에서도 권하는데요. 저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0% 동의합니다. 과도한 알코올이나 카페인 섭취는 자궁을 비롯한 골반의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생리통 및 생리전 증후군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 위에서 말씀하신 거 거의 다 해봤어요. 바이텍스도 먹어봤고요. 저 심지어 매번 잡곡밥 먹는데요. 커피랑 술도 거의 안 먹어요. 이런 분 분명 계실 거예요. 이땐 한의학적 유형별로 나누어서 접근해보는 게 생리전 증후군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내가 어디에 해당되나 천천히 들어보세요. 제가 4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설명드릴 건데 2가지 타입이 섞여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유형별 완화 방법은 이것저것 얘기하면 기억하기도 실천하기도 힘드니까 유형별로 딱 하나씩만 말씀드릴게요. 간울령이 가장 흔한 유형이에요. 스트레스나 긴장 등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간경락의 순환이 잘 안 돼서 생리전 증후군이 생긴 유형인데요. 이 타입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통증이에요. 살짝 스치기만 해도 유두가 찌릿할 정도로 아프다거나 가슴이 많이 부어서 멍든 것 같이 무겁고 아파요. 또 가슴 통증과 함께 생리 전이나 생리 중에 한쪽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도 해요. 또 짜증이 아주 평소보다 심해져서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일들에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증상이 심해지면 가슴이 부정맥처럼 두근두근 거린다거나 가만히 있는데 갱년기처럼 열이 확 나기도 해요. 이 유형에서도 가끔 소화기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평소에는 소화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가 한번 체하면 굉장히 심하게 체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속이 아프기도 해요.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법을 딱 하나만 꼽자면 바로 복식호흡이에요. 주무시기 전에 3분만, 한 달 동안만 해보세요. 복식호흡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라면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해보세요. 이런 분들은 평소 스트레스, 긴장 때문에 보통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고 복부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기존에 자율신경 실조증 진단을 받았던 분도 계실 거고요.
복식호흡은 복부의 긴장을 풀고 골반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만약 내가 평균 이하의 체중이다. 평소에도 저질 체력인데 생리 전이 되면 더 체력이 떨어진다 싶은 분들은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남들은 출산하면 보통 생리통이나 생리전 증후군 덜해진다는데 나는 출산하고 더 심해졌다 하면 또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이 유형의 대표적인 증상은 피로감과 소화기 장애입니다. 원래 평소에도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생리 전이 되면 더 심해져요. 또 생리 전이 되면은 온몸이 피곤하고 아프거나 몸살기처럼 쑤시거나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피곤해 죽겠는데 이상하게 잠은 안 오는 불면증도 생기기도 해요. 사실 이런 분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해결책은 뭐냐? 잘 먹고 살찌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런 분들은 잘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돼서 잘 못 먹는 분도 있고 아니면 몸이 좋아진다고 해도 나는 죽어도 살찌기 싫다 이런 분도 계세요. 이 타입의 생리전 증후군 원인은 사실 몸이 많이 허약해진 거라서 잘 자고 잘 먹고 충전해줘야 돼요. 운동도 조금씩 해서 기초 체력을 키워주면 더 좋고요. 근데 나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천은 못하겠다 싶은 분이라면은 뭐가 되었든 좋으니까 굶지만 마세요. 특히 생리 전 주간에는 초콜릿이든 사탕이든 뭐 당도 좋으니까 그냥 잘 챙겨만 드세요. 만약 좀 전에 말씀드린 비위 허약형하고는 반대로 나는 생리 때만 되면 3-4kg 정도 찌더라. 몸이 너무 심하게 붓는다 싶으면은 이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습담형은 가슴뿐 아니라 온 몸이 전체적으로 붓고 특히 아랫배랑 하체가 아주 무겁습니다. 몸은 붓고 머리는 멍한데 음식은 자꾸만 당기고 먹고 싶어요. 이 유형은 첫 번째 타입 간울염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노폐물이 몸에 많이 쌓여서 나타나는 유형이에요.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솔루션은 주무시기 3시간 전 마지막 식사 마치기예요. 저 믿고 딱 한 달 동안만 해보세요. 이분들은 생리전 증후군의 원인이 독소와 노폐물이기 때문에 몸의 해독 엔진을 활성화시켜서 독소랑 노폐물 배출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 몸에는 사실 자체적인 해독 기능이 있는데 이 해독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속을 비워주고 공복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야 몸속에 있는 오토파지, 즉 자가 포식 기능이 활성화가 잘 돼요. 특히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인데 이런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 생리전 증후군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유형은 단독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앞에 다른 타입들과 함께 결합해서 나타나요. 대표적인 증상은 생리 전 나타나는 여드름이에요. 보통 입이랑 턱 주변에 많이 나타나서 턱드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생리 양상이 한번 시작해서 딱 깔끔하게 끝나기보다는 생리 전후로 길게 조금씩 하열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혈형은 평소 주무시기 전 20분 정도 아랫배 찜질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한의학에서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일련의 증상들을 어혈이라고 부르는데 어혈은 그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신체 밸런스가 깨져서 생긴 결과물이에요. 만약 이런 방법을 해보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하루 이틀 하고 끝내시지 마시고 적어도 한 달 동안은 꾸준히 해보시길 바래요. 우리의 몸에는 변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 꾸준히 시도했는데도 이런 방법으로 완화가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좀 더 빠른 증상 개선을 원하신다면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